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2024년도, 2025년도 실질적으로 그 입시 사이클이 끝난 그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한국 학생들, 그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교포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학교들. 거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입시 트렌드나 입시 admission statistics.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ctually, 첫 두 화면은 이제 NY하고 에모리 대학교를 준비해왔어요. 이 두 학교를 제가 첫 두 페이지에 올리는 이유가 첫 번째, 많은 이제 한국 학생들이나 유학생들 그리고 교포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상처를 줬던 이 두 학교였었어요. 얼리에서는 이제 NY 수선도 들어갔고 그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보통 얼리로 이 두 학교에 많이 들어간 추세인데, 올해는 많은 학생들이 정시에 지원했었을 때 거의 들어간 소식이 없을 정도로 학생들한테 좀 많이 상처를 줬던 이 에모리하고 NY 이 두 학교가 어떻게 보면 입학하는 학교들 전반적으로 설계하는데 학교 리스트에서 굉장히 중추적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두 학교에 대한 이제 입시 통계를 꼭 적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인 합격률은 NY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7%,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이제 Arts and Science, 실질적으로 이제 자연계열 그리고 이제 문과 이 두 개의 학교가 합쳐서 있는 그런 학교가 5%였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입시 통계에 보면 안 나와 있지만, 이걸 만약 또 얼리하고 레귤러를 분리를 하면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 한 4%? 네, 그 이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정시에선 진짜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NY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훌륭한 학생이 지원하더라도 더 이상 이제 세이프티 학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정말로 NY를 지원하고 싶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준 세이프티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얼리 1, 그 얼리 2까지 이제 하도록 이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 부분 나왔던 부분, 네. 만약에 이제 학부모님께서 집안 소득이 이제 10만 불 미만이면 이제 학비를 면제받는. 근데 이게 NY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교들이 학비가 급격하게 이제 증감에 따라 미국 대학교들도 그걸 이제 좀 컴플리멘트하는 후한 그런 파이낸셜 에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플랜드 같은 거 학생들한테 제공하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 문구를 보면 보니까 유학생들도 합격하면 10만 불 미만이면 전액 장학금 나온다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Y는 니드 블라인드가 아니에요. 네. 1차 관문. 너희가 유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깐깐한 차원에서 너희 입학 원서를 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프로파일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널 합격해 주잖아. 그리고 너 집안 소득이 10만 불 미만이잖아. 그러면 미국 시민 영주권처럼 전액 학비 면제.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에모리 대학교. 에모리 대학교는 제가 진짜 많이 얘기하죠. 대표적인 학생들 얼리 원에는 뭐예요? 대략 30에서 31, 32%. 얼리 2는 전통적으로 이제 10, 11, 12%.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 9% 이제 그 정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종합 합격률은 14.95, 15%예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얼리 원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말 들어가기 힘들었었어요, 정시에. 역시 웨일리스트가 지금 대기 상태가 많이 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많은 대학교들이 학비가 급격하게 증감에 따라 그거를 좀 이제 보존해주는 여러 가지 플랜을 했는데, 에머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파이낸셜 패키지를 주면, 물론 이제 많은 대학교들이 이제 파이낸셜 패키지 줄 때 이제 이런 방침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No loan이에요. 더 이상 융자를 안 주고, 만약에 너가 6만 불 파이낸셜 패키지면 거의 대부분 3천 불 빼고는 거의 5만 7천 불이 그냥 그랜트예요. 하나 중요한 거는 항상 이런 파이낸셜 패키지 받아보면 3천 불이 빠져요. 무슨 얘기냐면 6만 불이 전체 금액이라면 그걸 다 그랜트가 아니라 5만 7천 불 플러스 3천 불 어떤 의미로? 워크스터디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교육에 대한 철학을 잘 이제 반영하는 부분인데, 워크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딱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너의 파이낸셜 패키지를 진짜 literally we can give you like all grant, pure grant, 100%. 그만큼 우리 학교는 돈이 많고 엔다우먼트가 굉장히 튼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의 교육이야. This is your education. Okay? And you should also bear the burden of paying for your tuition. Okay? In what form? In the form of work study. 네.
책임감과 부담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월크서리 어플 나오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꼭 받으세요.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뭐 집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장난 대학에 보낸 그 시절 아닙니다. 어차피 월크서리 하면 여기서 또 경력도 쌓고 그래봤자 일주일에 10시간에서 20시간이에요. 충분히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친구들을 좀 다양하게 사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요. 경력에도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월크서리만큼은 꼭 학생들이 파이낸셜 패키지를 받는다면 이거는 무조건 yes 받는 방향으로 하도록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를 볼게요. 그래서 예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5만 명이 지원해서 이제 2,300명. 그 중에서 이제 얼리가 이제 728명 이런 부분인데 하나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은 이제 아이비리그가 프린스하고 호넷처럼 점차 이제 그 어드미션 그 스태티스틱을 제공 안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입시에 대한 정보 같은 거 이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 같은 거 보면 총 이제 5만 명 지원해가지고 2,300명. 당황스러운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걸 퍼센테이지로 나는 건 자체가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얼리 액션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리 액션이 아니라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에요. 그리고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은 오늘 말고 제가 다른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넘어가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얼리 액션이 있죠. Restrictive Early Action. 대표적으로는 노르비뎀 또는 이제 조지타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얼리 액션. 그래서 이 얼리 액션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뭐 미시간 대학교, 버지니아, 뭐 조지아텍 많이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제 채널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추천을 많이 안 해요. 네. 정말 모든 게 준비되고 그럴 경우에 한두 학교만 지원하고 막 얼리가 유리하다 해가지고 얼리 액션을 다 쓰지 말아라. 네. 이 부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특목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얼리에서 그 유펜 대학교 중에 하나이고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지원하는 그런 이제 대학교인데 전반적인 거 봤을 때 추정으로는 이제 5% 미만. 그리고 이제 얼리에서는 무려 이제 9,500명이 지원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특이했던 게 이번에 새롭게 파이낸셜 에이드가 굉장히 조금 파격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 threshold가 굉장히 높다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they're gonna bring back SAT. 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SAT하고 ACT 4월 달까지 이 ACT라는 시험이 새로운 시험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you had no reason to take ACT over SAT. 그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ACT는 쳐다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4월 달에 이 시험이 개정이 되면서 ACT가 많이 쉬워졌어요. 어느 정도냐? 6월 달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시험 보려고 그러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뭐 애리조나 이쪽으로 가가지고 시험 볼 정도로 지금 굉장히 핫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한국에는 9월 달에 이제 상륙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뭐 그렇다 해서 막 ACT 위주로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까지 충분히 플랜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가 이제 essentially guarantees a full tuition scholarship이에요. In the form of scholarship. 그리고 scholarship과 grant하고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걸 합쳐가지고 need-based scholarship이라고 그러죠. 네. 장학금이지만 성적 장학금보다는 이제 need-based. 얼마나 돈이 필요한 부분인지. 20만 불 미만. 근데 이거를 하나로 따지면 한국 원으로 따지면 대략 한 2억 8천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하시면서 만약에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나 학부모 상담할 때 첫 번째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 드리는 게 세금 보고서할 때 서류 찍히는 부분이 3억이 넘습니까? 넘지 않습니까? 또는 2억 5천이 넘습니까? 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꼭 확인을 해요. 그 threshold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파이낸셜 에이드를 많이 받을 건지. 그래서 가끔 이제 학부모님께서 미국 시민이나 미국 영주권이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특권이 확실히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는 뭐 무늬만 영주권인지 미국에 한 번도 제대로 세금 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이낸셜 에이드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그 첫 번째 미스예요.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는 거에 대한 유일한 조건은 시민권 아니면 영주권이에요. 두 번째 미스가 아무리 영주권 시민권자라도 미국에 지원하면 아무래도 그 파이낸셜 에이드가 안 좋다 해가지고 저희는 뭐 안 지원할게요. 근데 우리가 흔히 있는 이런 이름 있는 대학교들이 있죠. 네.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엔다우먼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 지금까지 제가 맡았던 이제 미국 시민권 영주권 학생들은 단 한 명도 돈을 안 받고 미국 대학교에 보낸 적이 없어요.
말 그대로 특권이에요. 미국 시민권 영주권. 당당하게 신청하셔도 되고, 세 번째는 주문에 주의해야 할 게, 독서 조항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신청할 때. 무슨 얘기냐면, 1학년 때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 안 하고, 우선은 1학년에 풀 튜션 내고요. 그리고 나서 2학년 되면 그때부터 뭐 FA 신청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그런 독서 조항이 있어요. 파이낸셜 에이드를 처음 프레시맨 때 쓰지 않았다면, 학교 다니면서는 you cannot apply. 그걸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즉, 지원하려면 처음부터 지원해라. 네. 이걸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런 방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콜롬비아 대학교. 네. 콜롬비아 대학교는 이제 간단히 넘어갈게요. 총 이제 59,000명 지원해가지고 2,500명 정도. 합격률이 이제 4.29. 전체 합격률이에요. 이게 그나마 작년에 비해서 좀 올라간 거예요. 가장 최근. 또 하나, 브라운 대학교. 브라운 대학교 같은 경우,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ED하고 RD에 들어간 학생들이 대략 한 2배 차이 나거든요. 1.8배. 근데 원서 쓰는 풀은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8에서 10배예요. 얼리에서 1,000명이 지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레귤러 지원하는 학생들 풀은 거기에 이제 8,000명, 10,000명이에요.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얼리를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은 얼리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100명을 올해 학생들이 뽑겠다. 우리가 타겟이 100명이다. 그러면 불과 한 10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그 비율이 40%였었어요. 얼리에서 우리는 그러면 한 40%를 채우자. 근데 지금 이 수치는 계속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훌륭한 학생들, 심지어는 50% 이상 넘고 몇 개 학교들은 60%에 육박될 정도로 그 수치가 높아가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 대학교들도 좋은 학생들을 조기 전형, 얼리에서 확보를 하려고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유학생들한테 need blind. 그리고 학교가 이렇게 need blind 얘기를 하잖아요. 구글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타입해가지고 need blind for domestic, 뭐 need blind for international students. 이런 걸 치면 아예 노골적으로 학교에 나와 있는데 그 특정 문구 need blind라는 그 단어가 없는데 그럼 이 학교는 뭐예요? 그럴 경우에는 거의 100% 가능성으로 그 학교는 need blind 학교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 영주권 학생들한테는 need blind다 그러면 그 문구를 써요. 그거 하나 힌트입니다. 제 아이빌리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학교,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그런 이제 normal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도 한번 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합격률이 6%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얼리 합격률이 꽤 높았던 걸로 기억나요. 한 17에서 19%.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소득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7만 불, 18만 불, 20만 불 정도의 AGI, Adjusted Gross Income, 약자로. 네. 세후의 소득이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미국 1040 tax, 거기 많이 사용되는 그 문구인데 AGI 개념으로 한 17만 불, 18만 불 미만이라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탑 25, 탑 30위권에 들어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미국 대학교가 많은 이제 사립대학을 사용하고 있는 그 투이션, 네, 교사비 이런 거 빼고 투이션 그 threshold예요. 한 6만 9천 불에서 한 7만 1천, 7만 2천 불. 실질적으로는 학비를 다 면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조지타운, 아까 얘기했던 restrictive early action. 이 학교 얼리 쓰면 너는 이 딜은 못 써. 그 학교인데 이 학교도 분명하겠지만 어떤 게 보이나요? 얼리 액션에서는 11%. 그리고 전체 합격률은 15%예요. 큰 차이 없죠? 그런데 저번에 시간을 보니까 조지타운 얼리 액션에 이렇게 이득이 없는데 불구하고 이걸 좀 극대화 쓴 전략이 있다고 해서 제가 들었어요. 셀프-바운딩. 이거는 카운슬러랑 깊은 대화를 먼저 나누시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록 이 학생이 얼리 액션으로 너희 학교를 지원하지만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카운슬러 입장에서 만약에 이 학생이 너희 학교 조지타운 얼리에 붙잖아? 그럼 우리는 레귤러 포기할 거야. 이 학생은 레귤러를 쓰지 않고 너희 학교에 커밋할 학생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셀프-바인딩이에요. ED 제도가 없지만 저를 합격해 주시면 이니처럼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저희 카운슬러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개런티 해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지타운에 이제 얼리에 입학한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이런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듀크 대학교죠? 그 듀크 대학교하고 항상 얘기를 하면 저는 존 홉킨스도 얘기를 해요. 리서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물론 모든 학교들이 스스로 리서치 대학교라고 그런 자랑을 하지만 제 체감상 듀크만큼 그 리서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얼리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12%, 네, RD 같은 경우는 3.7이에요. 4배 정도 그 차이가.
물론 이제 학생들 이제 풀을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나가겠지만, 얼리 같은 경우, 특히 듀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많이 진학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볼 수 있는 거는 얼리하고 레귤러 괴리가 커다는 거. 얼리하고 레귤러하고 그 괴리가, 다른 학교들처럼 굉장히 높다는 부분, 크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15만 불 미만이면 풀 튜이션 면제. 이거는 이제 존스 홉킨스 부분이고,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전 대학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얼리하고 이제 레귤러 합격한 학생들이 딱 2배 차이가 나요. 근데 막상 지원했던 풀은 몇 배라고 그랬죠? 8배에서 10배. 그런 부분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치예요. 현실은 뚜껑 열면 퍼블릭스쿨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정도 수치가 지금 하버드 대학교들 퍼블릭스쿨 출신은 거의 맞먹어요. 비슷할 거예요. 여기서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59에서 60일? 스탠포드도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 학교 가는 학생 중에 100명이라면 그 중에 60명이 공교육 출신이라는 부분을 한번 이걸 통해서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밴더빌트는 여러 가지 이 학교에 대해서 이제 썸업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편입이 신입보다 훨씬 더 들어가기 쉬운 학교예요. 항상 얘기하는 거는 1+1이라 얘기를 해요. 올해 만약에 자기가 생각했던 보다 이제 좋은 대학교 못 갔고, 거기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다시 신입으로 쓰기는 싫고, 제가 이제 편입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학교를 지원하면 될까 하면,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리는 학교가 밴더빌트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꾸준하게 매년 1명씩, 2명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편입에서. 그리고 편입 체감상 GPA가 3.8 이상인 학생. 1학년 1학기 때 그 정석으로 이제 여기 학교에 붙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밴더빌트 지원하면 합격률은 거의 7, 80%였었어요. 그만큼 좀 우여곡절이 있고, 다른 학생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런 라이프 저니 또는 라이프 트래젝토리가 좀 다양한 학생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밴더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입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만 편입할 때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바래요.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 많이 있는 학교가 USC,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 밴더빌트, 이런 세 학교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게 보이나요? 레귤러 3.3%예요. 처참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는 학부모님 학생 입장에서 힘든 부분이 아니라 심지어 학교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케이스예요. 이 학생 받고 싶지만 정말 자리가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학교 입장의 고뇌를 조금 이제 잘 반영하는 그 수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USC 대학교고요. 올해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뽑았어요. 아마 학비가 좀 증감함에 따라 USC에서 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른 학년에 비해서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뽑았던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인데, USC의 가장 큰 미스가 예전부터 돈 많은 학생들, 정말로 돈 많고 부유한 그런 이제 어플 클래스 백인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라고. 한때는 그랬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소셜 에코노믹 계층을 받으려는 노력을 지난 5년이 아니라 거의 20년 동안 한 학생이에요. 조금 이제 양극화적인 그 면이 없지 않아요. US 같은 경우에는 학비도 높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 학생들한테 많이 파이낸셜 에드 같은 거 지원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원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